왜 나만 빠지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침 8시 휴대폰을 들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려 10분이나 망설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민수가 받았습니다. 네, 엄마. 민수의 평온한 목소리가 정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그 문자 왜 나를 빼고 가는 거야?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좀 피곤해해서 이번엔 우리끼리만 가기로 했어요. 정희의 심장은 차갑게 쪼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말이 떨어지자 민수는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돈은 제가 드릴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 함께 이야기 속 감정을 느껴보시죠. 이정희의 손은 낡은 저금통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돼지 모양의 저금통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만은 여전히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면 특히 그랬습니다. 67세의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눈물로 보냈고 다음 5년은 멍하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은 그저 살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혼자 앉을 때면 맞은편 빈 의자가 유난히 커 보였습니다. 정희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큰 집은 아들 민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좋아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뛰어놀 마당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기꺼이 짐을 쌌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녀는 민수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기 무섭게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9살 손자의 포옹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요.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준이, 그리고 할머니.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그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그 그림을 다시 꺼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그림처럼 우리가 함께 어딘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는 제목 아래 빈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적어두려 했으나 차마 쓰지 못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다 같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가장 저렴한 브랜드를 골랐습니다. 친구들과의 식사 약속도 줄였습니다. 매달 받는 기초연금에서 10만 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 안에 넣었습니다. 동전이 쌓일 때마다 그녀는 상상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민준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요. 민수와 유진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 모습을요. 그리고 자신이 그 옆에서 함께 웃는 모습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금통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식탁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반찬은 한두 가지로 줄었고 고기는 명절에만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내복을 겹쳐 입으며 난방비를 아꼈습니다. 친구 경미가 걱정했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너무 마른 거 아니야? 괜찮아요.
나이 들면 원래 이래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미에게는 저금통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꿈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2년째 여름 태풍이 지나간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저금통을 열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동전을 세는 동안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았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 반은 왔다는 것을요. 3년째 봄,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에게 배운 대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항공권, 내장, 호텔, 오션뷰 패밀리룸, 렌터카, 7인승,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통장 잔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 숫자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약 확인서를 출력했습니다. 종이를 손에 쥐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희망이었고 1095일의 인내였으며 외로운 밤들을 견디게 한 이유였습니다. 정희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펜을 꺼내 출발일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가족여행 디데이 30, 30일, 한 달.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달력을 보았습니다. 디데이 29, 디데이 28, 디데이 27. 숫자가 줄어들수록 그녀의 미소는 깊어졌습니다. 민준이에게 줄 선물을 미리 샀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오랜만에 옷가게에 들러 단정한 티셔츠 한 벌을 샀습니다. 디데이 7일이 되었을 때 정희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선물이 있어. 무슨 선물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가자. 엄마가 다 준비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짜요? 민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진짜지. 항공권도 끊었고 호텔도 예약했어. 민준이한테는 아직 비밀이야. 엄마, 돈은 괜찮으세요? 걱정 마. 엄마가 모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디데이 2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물기 묻은 손을 닦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끼리만 다녀올게요. 유진이 좀 불편해해서요.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요. 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만. 그 세 글자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겨우 이틀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답장을 쓰려 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정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의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끼리만이라는 말이 자꾸만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력이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디데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숫자를 만졌습니다. 3년을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1095일을 견딘 이유였습니다. 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 8시 정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민수야, 어제 그 문자. 아, 네. 엄마, 죄송한데요.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좀 피곤해 하거든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그래서 이번엔 우리 식구끼리만 조용히 다녀오려고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다음에 또 갈 수 있잖아요. 이번 비용은 제가 엄마한테 돌려드릴게요.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할머니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작은 물음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해라고 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3년을 모았어. 이 여행 가려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너희랑 가고 싶었어. 민준이랑도 추억 만들고 싶었고. 엄마, 이해해 주세요. 유진이가 진짜 힘들어해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정희님 맞으시죠? 네. 상자를 받아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민준이를 위해 산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도라르방 피규어와 작은 비치볼이었습니다. 정희는 피규어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그녀는 피규어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정희는 경미에게 전화했습니다. 경미야, 나야. 정희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경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지금 갈게. 경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미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샀어. 케이크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경미는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뭔데?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취소됐어. 뭐? 왜? 민수가 우리끼리만 가겠대. 경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불편해한대. 그래서 엄마는 빼고 가겠다는 거야. 경미는 커피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돈은 누가 냈는데? 내가 냈지. 그럼 왜 내가 빠져?
말이 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미야, 괜찮아.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야지. 무슨 입장? 시어머니가 돈 내서 예약한 여행을 빼놓고 간다고? 경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 이웃 들어. 에이, 몰라. 경미는 팔짱을 꼈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응. 너 3년 동안 모았다며? 응. 매달 얼마씩 모았어? 10만 원. 경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만 원이면 너 그거 어떻게 아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겨울마다 핸드크림을 아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랐어? 나이 들면 원래 이래. 거짓말하지 마. 밥 제대로 먹었어?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미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와 계란 몇 개만 있었습니다. 정희야. 경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이렇게 먹고 살았어? 3년 동안? 정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경미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봐.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경미야, 나 뭐 잘못한 거야? 아니야. 그럼 왜 나는 가족이 아닌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미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내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경미가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로그인했습니다. 항공권 예약 내역이 떴습니다. 4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 김민수, 박유진, 김민준. 그녀는 화면을 내려 예약 관리 버튼을 찾았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여러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예약 취소 버튼이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3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떼어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싼 휴지를 고르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겨울밤 내복을 껴입으며 난방을 끄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모두 이 여행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싶어서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커서가 예약 취소 버튼 위로 갔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써야지. 그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정희는 확인을 클릭했습니다. 취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환불 금액이 표시되었습니다. 3년치 저축이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거실불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예약이 취소됐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우리끼리 가겠다고 했잖니. 그래도 엄마가 왜 취소를 해요? 돈은 제가 드린다니까요. 민수야. 정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나 없이 가면 되잖니. 엄마 없어도 괜찮다며? 엄마, 그게 그런 뜻이? 그런 뜻 맞아. 정희는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너희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잘 다녀와. 엄마, 나도 할 일 있어. 끊을게.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달력을 다시 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검은 펜으로 지웠습니다. 디데이라는 글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약 취소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정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맞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물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미숫가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거실벽에 달력이 비어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사라진 자리가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환불된 금액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3년치 저축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 2시에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직? 그럴 줄 알았어. 들어가자. 경미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도시락통이 나왔습니다. 국과 밥, 나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먹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입맛이 없어. 입맛 없어도 먹어야지. 안 그래도 말랐는데. 경미는 국을 데웠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경미야. 응? 나? 뭐가 잘못된 걸까? 경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이랑 여행 한번 가고 싶었을 뿐인데. 경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6시 경미가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직접 전화드린대요. 오해 풀고 싶대요. 정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응, 유진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내 입장도 이해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유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었는데 그게 어머님을 빼려는 건 아니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님, 그럼 같이 가요. 제가 사과할게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유진아. 네. 이미 취소했어. 환불도 받았고. 그럼 다시 예약하면 되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유진은 볼 수 없었지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유진아, 너희끼리 다녀와. 엄마는 괜찮으니까.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진짜 괜찮은 걸까?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봉사활동 센터로 향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봉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있기 싫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경미, 순자, 은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뭐 하기로 했어요? 김장김치 담그기. 독거노인분들 드릴 거래. 네 사람은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은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그래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언제 가?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취소했어요. 뭐? 왜? 정희는 배추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그냥요. 사정이 생겨서.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가 아들한테 빠진 거야. 여행에서. 순자와 은옥의 표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불편해한대. 그래서 엄마 빼고 가겠다고 했대. 순자가 배추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에. 은옥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넌 그 여행 몇 년 준비했어? 3년요. 3년을. 은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혼자라도 가. 왜 안 가?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자요? 그래. 혼자서 뭐하러? 순자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너 평생 누구 위해 살았어?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위해 살았지. 아들 위해 살았지. 손자 위해 살았지.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이정희는 언제 이정희 위해 살 건데?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옥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자 말이 맞아. 정희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경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자. 어때? 정희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래. 우리 네 명이서. 순자가 웃었습니다. 나도 남편 죽고 혼자야. 은옥이도 아들이 외국 나갔고. 경미는 애초에 자식이 없잖아. 은옥이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야. 10년 넘게 같이 봉사했잖아. 정희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표 몇 장 남았어? 3장이요. 경미가 손뼉을 쳤습니다. 딱 맞네. 우리 넷이서 가자. 정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돈이. 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은 우리가 낼게. 항공권만 내가 끊어줘.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못해? 우리도 돈 있어. 은옥이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희야, 받아들여. 우리가 너한테 빚진 게 얼마나 많은데.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빚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내 남편 장례 때도, 경미가 아플 때도, 순자 수술할 때도.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 있었잖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경미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 이제 우리가 내 옆에 있을 차례야. 네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정희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 갈까요? 세 사람이 동시에 답했습니다. 그래.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센터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검색했습니다. 언제로 할까요? 경미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어때? 날씨도 좋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좌석이 있었습니다. 네 자리 있어요. 순자가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서 끊어. 정희는 네 사람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이정희, 김경미, 박순자, 최은옥.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정말 가도 될까요? 은옥이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하지. 넌 자격이 있어.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네 사람의 이름이 떴습니다. 정희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미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고맙지. 같이 가줘서.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센터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옆에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여행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 샀던 것이었습니다. 가죽이 달아 있었지만 아직 튼튼했습니다. 옷을 개어 넣었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모자 하나, 선글라스 하나. 간단했습니다. 가방 옆에는 민준이를 위해 샀던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면 전해줘야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 산 티셔츠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7시 경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나 지금 택시 타고 가. 너도 준비됐어? 응, 다 했어. 그럼 우리 집 앞에서 만나자. 거기서 같이 공항 가자. 알았어.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것인지 불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늘 날씨 좋다. 비행기 뜰 때 흔들림도 없을 거야. 두 사람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희야. 응? 긴장됐어?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왜? 오래간만이야. 여행이. 경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걱정 마.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순자와 은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은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다 왔네. 자, 체크인하러 가자. 순자가 앞장섰습니다. 네 사람은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은 붐볐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빠, 엄마, 두 아이.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가고 싶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지금 좋아. 경미가 물었습니다. 뭐 봐? 아니, 아무것도. 배고프지? 저기 빵집 있어. 뭐 사 먹을까? 네 사람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를 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먹었습니다. 은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가서 뭐 먹을래? 순자가 답했습니다. 흑돼지고기. 나 그거 먹고 싶어. 나는 해물. 경미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 좋아. 같이 먹으면 다 맛있을 것 같아.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같이 먹으면 맛있지.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경미가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예쁘다.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경미가 물었습니다. 뭐가? 저 하늘. 경미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진짜 예쁘네. 비행기는 1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제주도다.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네 사람은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포근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순자가 운전을 했습니다. 자, 어디부터 갈까? 은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숙소부터 가자. 짐 풀고. 좋아.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왼쪽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짭짤하고 시원했습니다. 정희야, 기분 어때? 경미가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을 예약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큰 창이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와, 네 사람이 동시에 감탄했습니다. 짐을 풀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응? 고마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우리 데려와줘서.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마운 거예요. 은옥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고맙지. 서로. 네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추천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해물탕 전문점이었습니다. 큰 냄비에 전복, 문어, 새우가 가득했습니다. 우와, 많다. 어서 먹자. 네 사람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시원하고 얼큰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그동안 혼자 먹던 밥과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맛있었나?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다시 앉았습니다.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경미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아들한테 연락 안 왔어?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제주도 가셨어요? 잘 다녀오세요. 정희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정희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다녀올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좋은 엄마야. 평생 가족 위에 살았잖아. 은옥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근데 이제는 너도 살아야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경미가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걱정 마.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울지 마. 내일 눈 부으면 사진 못 찍어. 네 사람은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인가? 가족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람만이 가족일까요?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도 가족 아닐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족이야.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로운 하루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미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바다 보고 싶었어. 나도. 같이 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경미야. 응? 행복해. 경미는 정희를 보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리듬이었습니다. 그 리듬 속에서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흐르는 거라고요. 슬픔이 와도 다시 기쁨이 온다고요. 외로움이 밀려와도 따뜻함이 다시 찾아온다고요.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경미가 물었습니다. 뭐가? 내 인생. 진짜 내 인생. 경미는 정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아침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이정희와 새 친구는 성산 일출봉 아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커피 한 잔 더 시킬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신혼 때 제주도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경미가 물었습니다. 그거 가져왔어? 응. 보여주고 싶었어. 정희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세월의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정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뭘? 내가 나를 잃고 살게 될 줄. 세 사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남편 뒷바라지했어요. 아들 키울 땐 아들만 봤고요. 손자 생기니까 손자만 생각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정희가 없어진 거예요. 은옥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찾았잖아.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정희를 여기서 찾았잖아.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 가자. 발 담그자. 지금요? 응, 지금. 네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모래가 발에 밟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목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넓다.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경미가 옆으로 왔습니다. 정희야. 응? 후회 안 해?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요? 아들네랑 못 온 거.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해요. 진심이에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요. 세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그래, 당연하지. 네 사람은 파도 속을 걸었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옷이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은옥이 물을 손으로 떠서 뿌렸습니다. 아, 순자도 따라했습니다. 네 사람은 웃으며 물장난을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정희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10년 동안 난 당신만 생각했어요. 아들만 생각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근데 알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정희는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중요해요. 이정희도 소중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이제야 알아서. 경미가 정희를 안았습니다. 순자와 은옥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해준 된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일 뭐 할래? 글쎄요. 여러분은요? 난 오름 하나 올라가고 싶어. 은옥이 말했습니다. 난 카페 투어. 경미가 웃었습니다. 난 그냥 여기 앉아 있고 싶어. 바다만 보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바다만 봐도 좋아요. 네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응, 민수야. 엄마, 지금 어디세요? 펜션이야. 재밌으세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응, 재밌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가? 엄마 마음 몰라줘서요.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엄마가 3년 동안 모은 거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만 기대고 살았어. 엄마. 근데 이제 알았어. 내 삶도 중요하다는 걸. 민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다음엔 같이 가요. 꼭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가자.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경미가 물었습니다. 아들, 응, 뭐래? 미안하대. 다음엔 같이 가자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것 봐. 다 풀렸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응? 다음에도 여러분이랑 먼저 올래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먼저야. 네 사람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요. 사랑의 의미를요. 피를 나눈 사람만이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정희가 말했습니다. 뭐가? 나를 찾게 해줘서요. 은옥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도 행복해.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제주도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침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파도만 작게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시작해야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겠다고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또 오고 싶다. 은옥이 말했습니다. 그럼 또 오면 되지. 순자가 답했습니다. 언제? 가을? 가을도 좋잖아. 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쉬웠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로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경미가 물었습니다. 다음엔 어디 갈래? 정희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어디든 좋아요. 여러분이랑이면요. 강릉도 좋고 부산도 좋고 다 좋아요. 정희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67년을 살았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민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정희는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도라르방 피규어였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샀어. 우와, 고마워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와 유진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네. 어머님은요? 여행 어떠셨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으셨어요? 응, 많이 찍었지.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표정 좋으시네요. 그래. 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어?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우리랑 같이 가요. 정희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돼? 당연하죠.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희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다음엔 친구들이랑 먼저 가기로 했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요? 응. 가을에 강릉 가기로 했어. 정희는 웃었습니다. 너희랑은 그 다음에 가자. 천천히.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정희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가을 날짜에 표시를 했습니다. 강릉 여행.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7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찾았다.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